핵심 포인트 9번 보험계약의 무효, 부활, 청약 철회, 계약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유형은 보험계약 부활 요건으로 틀린 것은, 지금은 이제 부활 요건이 나왔지만 여기가 뭐 철회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청약 철회 및 계약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여러 개를 묶어서 지금 위에 있는 요 제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문제를 내는 거고요.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맞는 지문, 틀린 지문에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정답이 숫자를 바꿔서 많이 출제가 돼요. 요것들은 각각의 어떤 기간들이 좀 나오거든요. 며칠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다든지, 언제까지 해지가 된다든지, 취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날짜들,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건 한자어 뜻 그대로 보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은 됐는데 성립한 처음부터 원래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는 어쨌든 원래 효력이 없는 건데 계약은 성립이 됐지요. 그러니까 계약의 보험의 불성립하고는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요. 정상적인 계약인데 쌍방 중에 한 명, 우리 계약자가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해지, 그리고 이번에는 쌍방 중에 보험회사에 뭔가 과실이 있어서 그 계약을 다시 물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취소,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실 거는 특히 지문에 이 보험의 불성립은 성립 자체가 안 된 것인데 무효를 보험의 불성립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것은 틀린 것이다. 여러분이 잘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의 개념 다시 한번 보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약을 우리가 쭉 유지를 쭉 하셔야 되는데 돈을 안 내게 되면, 보험료가 미납이 되게 되면 그 보험의 기능이 이제 중단이 돼요. 이걸 우리가 유예라고도 하고요, 납입 최고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매월 25일 날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해외 출장 가느라고 이때 보험료를 안 냈어요. 근데 마침 이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만약에 보상을 안 해주게 되면 그동안 계속 잘 냈는데 한 달 안 냈다고 보상을 안 해주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고, 보상을 해주게 되면 그럼 언제까지 보상을 해줄 거야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이렇게 보험료가 납입이 안 되면 납입 최고라는 걸 합니다. 14일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납입 최고를 해서 그동안에 돈을 좀 내세요 독촉을 하는 거죠. 납입 최고 기간 안에 사고가 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요. 납입 최고 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안 내시면 납입 최고 기간 이후에 사고가 나면 보상을 안 해요. 보상을 안 하게 되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실효라고도 하고요. 결국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때 고객님이 돈을 찾아가시면 그냥 그걸로 계약은 없어지고 끝나는 건데, 돈을 찾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 내가 잘못해서 기간을 넘겼는데 이거 다시 좀 살려주세요 하면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당연히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중간에 미안해요, 내가 돈을 못 냈는데 한꺼번에 다 낼게요. 그러면 내지 않았던 미납 보험료에다가 해당 기간 동안에 이자를 더해서 보험료에다가 이자를 더한 이 금액을 납부를 하시고요. 이거는 맨 처음에 보험계약 가입하실 때처럼 언더라이팅, 계약 심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어있던 계약을 살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엄한 그런 계약 심사를 합니다. 계약 심사를 통과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계약이 살아나요. 이런 걸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요건은 뭐냐? 첫째,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가 돼야 되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해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야 되고요. 세 번째, 부활 신청을 할 때 보험료와 이자를 합한 금액을 납부를 하셔야 되고, 네 번째, 부활 심사, 계약 심사를 통과하셔서 승인을 얻으셔야 되는데, 그럼 이 부활은 실효된 날짜,
해지된 날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그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이 3년을 2년, 5년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꿔서 냅니다. 여러분이 3년 잘 기억하시고 부활 요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리하시고, 청약의 철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 홈쇼핑이 됐든 뭐가 됐든 물건을 사게 되면 내가 변심을 하든 뭐 물건에 하자가 있든 반품할 수 있잖아요. 이 반품의 개념, 다시 물린다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철회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철회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물릴 수 있고요. 다시 물르면 당연히 납입한 보험료는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물릴 수 있다. 날짜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날짜고요. 계약의 취소는 뭔가 귀책 사유가 보험회사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약관 교부를 하지 않았거나 설명 의무를 위반했거나, 아니면 자필 서명을 고객이 직접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완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을 사유로 해서 고객이 나 돈 돌려주세요, 안 할 거예요, 취소하실 수 있어요. 이 취소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하실 수 있거든요. 이것도 1개월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3개월 기억해 주시고, 이 장에서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숫자예요. 지문에 숫자 바꾸어서 많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3일, 15일, 30일, 3개월 이런 숫자들을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